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우승렬입니다. 지금 딱 1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페즈 오디오 얘기를 딱 이맘때 했었어요. 왜 이맘때 딱 그 얘기가 다시 돌아온지는 모르겠지만 페즈 오디오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단지 그냥 업그레이드 이게 아니라 브랜드에 이제 뭔가 좀 그 브랜드의 정체성 이런 게 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 라인업 자그마치 7개 제품, 페즈 오디오 전체 제품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세보니까 한 30종 가까이 되던데 그 중에서 요 스테레오 인티 앰프들만 오늘 추려서 7개. 근데 사실은 스테레오, 그러니까 한 덩어리짜리 스테레오 앰프랑 파워 앰프랑 인티 앰프를 이제 여기서는 스테레오 앰프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건 13종 정도가 돼요. 그리고 파워 앰프가 2개, 또 프리앰프 2개. 그리고 파워 앰프가 3개쯤 되는구나. 그리고 프리앰프랑 포너가 2개, 그 다음에 헤드폰 앰프가 6개나 되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뭐 케이블 아시겠지만 또 멀티탭 있죠. 전원 장치 뭐 이렇게 또 바닥에 이렇게 데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는 그런 인슐레이팅 장치, 뭐 스파이크, 뭐 안 만드는 게 없어요. 여하튼 페즈 오디오가 지금 디자인부터 제품 라인업을 전부 이렇게 일관되게,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디자인이 전부 똑같아졌죠. 근데 앞모습만 그런 게 아니라 뒤에 이 트랜스, 이 회사 제일 중요한 게 트랜스인데 트랜스 디자인도 전부 똑같은 디자인으로 원형 캔으로 다 바꿨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 브랜드, 이제 좀 전문 용어로 브랜드 코히어런스 이런 걸 만든 새 라인업을 갖춘 페즈 오디오를 오늘 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페즈 오디오는 뭐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지만 이 폴란드 회사예요. 폴란드가 오디오를 만들어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아직 있지만 폴란드는 이쪽 그 약간 정밀 산업이나 약간 산업 인프라가 필요한,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만들려고 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작은 게 아니라 철강이나 기타 중화학 뭐 이런 것들, 경공업까지 이런 데 있어서는 거의 독일 다음으로 동유럽에서 굉장히 발달한 나라입니다. 엄밀하게 보면 옛날 통일 전에 동독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산업 인프라가 잘 돼 있고 인건비가 자그마치 우리나라 한 10분의 1? 약간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기술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인건비가 싼 대표적인 유럽의 어떤 고집적 기술을 제조 창고 뭐 이런 느낌, 좀 그런 그 기지 같은 이런 느낌이 있는 게, 느낌이라기보다 그런 나라가 바로 폴란드입니다. 그래서 폴란드에서 최근에 오디오 쇼도 상당히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그냥 하나보다, 폴란드에서도 오디오 쇼를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꽤 중요한 오디오 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뭐 관계자들한테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페즈 오디오란 폴란드에 있는 이 회사를 바라보는 시선은 그런 오디오 쇼나 이런 것들을 개최할 정도로 이런 오디오 산업이 굉장히 어느 정도 발달이 돼 있는 자국 브랜드가 많지 않아서 그렇지 해외 OEM 제품 제작을 많이 하는 그런 뭐 부문별로 좀 다르지만 그런 나라가 폴란드라는 시선이 하나. 그다음에 폴란드를 바라보는, 또 오디오를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바라봐도 우리가 아는 폴란드라는 나라를 대표할 만한 또 음악 들은 분들에게는 바로 쇼팽의 나라죠. 저희 기술까지 가면 이제 뭐 퀴리 부인 이런 사람들도 나오지만 일단은 음악 강국이라는 것과 이런 기술이 이렇게 맞물려서 음악을 재생해야 되는 어떤 기계를 만들어내는 그런 나라. 그래서 음악을 사랑하는 나라고, 폴란드 하면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쇼팽을 먼저 떠올릴 정도로 그런 쇼팽의 나라라는 그런 이미지가 강해서 음악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 나라가 폴란드입니다. 여하튼 페즈 오디오는 일단 그 회사가 시작이 아버지가 시작한 그 트랜스, 전원 트랜스 사업, 전원 트랜스와 출력 트랜스, 하여튼 모든 트랜스를 제작하는 회사로 유명해져서 그거를 저기 OEM으로 여러 하이엔드 회사에 납품을 해서 유명해진 회사입니다. 저희가 아는 그런 브랜드 중에 페즈 오디오에서 만든 그런 트랜스 쓰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이제 토로이디라는 아버지가 만든, 아버지 이름은 레크 라코프스키, 뭐 폴란드 발음이라서 레크 라코프스키라는 분이 설립을 해서 그게 92년이었어요. 이제 지금부터 딱 30년 됐네요. 회사가 30년이 이제 막 넘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아들 하나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 사업에 바로 조인을 하고, 나머지 두 번째 아들도 이제 조인을 하고. 근데 그게 2005년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회사를 오디오 회사를 하나, 앰프 회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2014년이에요. 그래서 페즈 오디오라는 브랜드로 회사가 설립된 건 실제로는 약 8년, 9년 정도 됐는데, 사실 같이 트랜스부터 제작을 해온 그런 역사는 한 30년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 이름이 하나가 폴란드 이름 토마슈, 하나 토마스도 아니고 토마슈예요. 이 폴란드 발음이라. 토마슈, 아까 말한 라코프스키. 그리고 또 하나 아들 이름이 이제 마치에이 이렇게 부르는, 마치에이라고 하는, 이제 좀 더 그게 발음이 가깝다고 하는데, 마치에이 라코프스키. 이 마치에이 라코프스키가 사실은 CEO예요. 이게 큰형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이 두 분, 토마슈하고 마치에이, 이 두 라코프스키 형제가 이 아버지의 트로이디라는 회사의 그 트랜스를 그대로 받아서 앰프를 만든, 그게 페즈 오디오가 됐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2014년에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그 어떤 오디오 외형을 갖추기보다 트랜스가 전체 사운드를 주도하는 그런 회사였다고 보면, 최근 한 2년 사이에 이제 제품의 어떤 이 브랜드, 이 디자인이나 좀 더 가다듬은 그런 게 조금 더 세련돼지고, 어떤 제품의 어떤 일관된 어떤 제품, 그 브랜드의 일관된 어떤 컬러, 정체성을 갖추기 시작한 게 불과 최근 2년 사이에 그렇게 점점 발전이 돼서 이제 페즈 오디오가 굉장히 좀 세련된 브랜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좀 스토리가 있고, 이 회사는 아버지 때부터 온 그 트랜스 관련된 특허가 한 3가지나 있고요. 특이하게도 이 아들들이 이제 어떤 전공을 했는지 모르지만 풍력 발전 관련 그 특허를 또 하나 갖고 있어요. 뭐 그런 사업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갖춘 회사가 페즈 오디오고, 역시 모든 기술의 핵심은 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이 트로이달 트랜스. 그래서 흔치 않은 트로이달 트랜스로 싱글 3극관, 이 PSE라고 하죠. 패러렐 싱글 앤디드, 이런 그런 회로를 만드는 드문 회사, 그런 기술까지도 접근한 드문 회사로 이름을 알리고 굉장히 명성을 이렇게 알리기 시작했던, 그게 페즈 오디오의 어떤 좀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트랜스 기술은 이게 좀 어려운데, 트랜스가 그럼 뭐가 다르냐, 이 회사는? 이 집 트랜스 기술을 그냥 2가지 단어로 그거로 이제 설명을 보통 하고 있거든요. 하나가 이제 그 스트라이브를, 그 강철심을 CRGO라는 방식으로, CRGO 코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쿨드 롤, 그러니까 냉각시킨 채로 감는데요. 쿨드 롤드 그레인 오리엔티드, 이 코어, 쿨드 롤 그 그레인 오리엔티드 코어로 그 AGTC 방식으로 감는다고 합니다. AGTC는 이제 에어갭, 그다음에 트로이달 코어, 에어갭 트로이달 코어라는 이런 방식인데, 뭐 자세한 얘기들은 이제 좀 전문가들이 좀 이게 자문을 좀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집은 트랜스 얘기를 빼고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기술로 제작을 한다, 이런 것들은 좀 알려드렸습니다. 그렇게 트랜스를 중심으로 이 다른 회사에는 없는 그런 사운드를 차별화시키는 그런 회사라고 일단 페즈 오디오를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 제품이 라인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스테레오 앰프, 뭐 인티 앰프와 이제 스테레오 파워, 그 다음에 모노블록, 2채널 모노블록 파워, 이렇게 그 파워 앰프만 해도 이렇게 한 약 15종 정도가 있고, 거기 프리앰프, 포노 앰프,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쭉 해서 한 27종, 29종, 한 거의 30종 가까운 제품들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 여기는 그 스테레오 앰프들, 전부 인티 앰프들이에요. 그래서 인티 앰프를 대표하는 7종. 저희가 작년 이맘때 그 영상을 촬영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은, 혹은 그냥 찾아보셔도 되는데, 그때 저희가 딱 3개 앰프를 했었죠. 티타니아하고 그 KT88이죠. KT88로 출력하는 티타니아, 그 다음에 미라세티는 이제 300B였고,
그리고 리브라, 요 세 기, 리브라가 300B였죠. 그 세 기종을 시청을 그때 해봤고요. 디자인이 세 개가 완전히 달랐어요. 뒤에 뭐 트랜스도 막 삼각형으로 돼 있었고, 그래서 이게 약간은 뒤에 트랜스 모양을 보면 조금 제품마다 좀 차별화를 좀 특성을 갖추려고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겠지만, 앞에 패널 이런 걸 빼고는 조금 뒤에 트랜스 모양이 서로 제품마다 달라가지고 그게 좀 일관성이 없다고도 할 수 있고, 각자 제품의 개성을 살렸다고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여기 지금 새 라인업들은 전부 디자인이 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아요. 앞에 패널도 색깔만 조금씩 달리한 좌우 대칭인 노브, 셀렉터와 볼륨 노브, 그 다음에 트랜스는 전부 다 원형 캔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어요. 그래도 제품 이름을 조금은 알려드려야죠. 이게 이름들이 조금 복잡해요. 일단 저쪽에, 저 왼쪽에 두 번째 있는 게 지난번에 시청했던 티타니아. 이 제품 KT88이고, KT88을 출력관으로 해서 출력이 제일 높습니다. 푸시풀 방식 AB1 클래스로 45W를 내요. 그래서 전체 이 지금 스테레오, 아마 파워앰프까지 포함해서도 제일 출력이 높은 앰프가 티타니아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 티타니아의 왼편에 있는 저 앰프랑 여기 있는 렉의 바로 요 오른쪽에 있는 이 두 제품이 미라세티죠. 저쪽에 있는 건 미라세티의 300B 관을 쓴 미라세티 300B고, 이쪽은 EA3를 쓴 미라세티 EA3. 그리고 이 앞에 두 개가 이제 그 사이에 작년에 없었던 새 제품 라인업이죠. 그 알파 루피, 그 다음에 오메가 루피. 알파 루피는 일반 인티 앰프고, 오메가 루피가 헤드폰 앰프입니다. 디자인 똑같이 생겼죠. 그리고 그때 보셨던 이제 디자인이 좀 바뀐 리브라. 리브라는 300B 앰프인데 가장 이 라인업 중에 가장 가격이 비싸요. 제일 고급 플래그십이라고 그렇게 하시면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바로 이 가운데 앉혀 있는 흰색 제품, 흰색이지만 제품 이름은 실버 루나 프레스티지. 이것도 작년에 없던 신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EL34 관을 4개 써서 이게 저 티타니아 다음으로 출력이 높습니다. 35W, 역시 AB1 클래스 동작을 하는 앰프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요 알파 루피, 오메가 루피, 이 관이 좀 독특해요. 요거 초단처럼 생겼죠. 이게 PCL86이라고 하는 관인데 출력이 그래서 각자 10W 정도씩. 출력들도 다 틀립니다. 저 300B는 전부 15W고, 미라세티나 이쪽에 리브라, 그 다음에 EA3를 쓰는 관은 3W입니다, 불과. 그리고 푸시풀을 쓰는 저 EA3나 저쪽 KT88은 45W, 35W. 이렇게 7개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새로운 라인업이 바로 페즈 오디오입니다. 자, 먼저 음악을 이제 이 전체 제품을 다 들어볼 수는 없으니까 두 제품을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지금 중앙에 세팅이 되어 있는 그 실버 루나 프레스티지 EL34 35W. 이 제품을 먼저 시청해 보고, 그 다음에 이건 신제품의 의미로 들어보는 거고, 여기서 제일 플래그십인 옆에 있는 리브라 300B를 같이 또 다른 곡으로 시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버 루나 프레스티지 소리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음악 먼저 들어보시죠.
time ever I saw your face, I thought the sun rose in your eyes, the moon and the stars were the gifts you gave to the dark and endless skies, my love.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버 루나 프레스티지는 EL34 4개를 좌우에 두 개씩을 쓴 35W 출력을 내는 인티 앰프입니다. 이 전형적인 이게 참고로 전체 지금 페즈 오디오의 출력관은 일렉트로 하모닉스 러시아제 일렉트로 하모닉스제를 쓰고 있는데 전에도 그렇고 상당히 일단 트랜스를 기반으로 하는 사운드가 있긴 하지만 그 출력관들도 굉장히 선별 작업을 당연하게도 그 자사 제품의 품질에 맞게 트랜스 성능이 그대로 음악까지 이어지게 그런 관도 굉장히 선별해서 제작을 하고 있는 게 페즈 오디오고요.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전 제품이 이렇게 그릴을 전에 없었어요. 이게 그릴을 똑같은 이런 아치형 그릴을 씌우고 앞에는 투명 유리를 이것도 굉장히 이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이렇게 뭘 끼우고 그러지 않고 살짝 커버를 덮어 놓게 저는 오히려 이것도 잘한 것 같아요. 이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전 제품이 블루투스가 됩니다. 뒤에 있는 간단한 스위치로 블루투스를 온하면 블루투스로 언제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진공관 앰프로서는 좀 드문 경우죠. 그런 설계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청은 오늘은 그냥 이제 음질을 위해서 당연히 이제 스트리밍을 했고요. 네임 오디오의 NDX2로 스트리밍을 해서 시청을 했습니다. 스피커 얘기를 해드려야죠. 제가 이 제품 굉장히 좋아하는 스피커 중에 하나인데 자주 못 들어서 그렇지. 엠버 마크 2 특히 이 파란색도 이쁘고 어떤 면에서는 조금 뭐라 그럴까 약간 격식을 조금 뺀 좀 더 사운드를 약간은 좀 유럽식으로 바꾼 그런 JBL 뭐 이런 느낌이 좀 납니다. 뭐 소리가 JBL 스타일이라는 말은 아니고 약간은 이제 위아래 우퍼가 대칭으로 되어 있는 구조 자체가 좀 그런 느낌이 나게 하기도 하고 가운데 호은이 있는 그런 구조가 그런 좀 호은 스피커의 대구경 우퍼를 그렇게 배열한 그런 느낌이 좀 유사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하튼 같은 페즈 오디오의 풀 시스템으로 그렇게 시청을 했고요. 일단 EL34 고유 특색이 많이 좀 나타나죠, 이 제품은. 근데 미리 일괄하자면 이 실버 루나 프레스티지는 좀 드라이브 자체가 좀 천연의 느낌 이런 게 좀 많이 납니다. 그 EL34 쓴 뭐 앰프들도 굉장히 다양한 소리들이 나는데 당연히 EL34의 그 관 특성이 나타나서 되게 매끄럽고 이런 보풀거리는 특히 입자감들을 이렇게 좀 매끄럽게 좀 남기는 그런 좀 터치가 있는 게 EL34를 출력관으로 쓴 앰프들의 공통점인데 그 중에서 이 페즈 오디오의 실버 루나 프레스티지는 좀 더 좀 뭐라 그럴까요? 살짝 뭐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는 느낌보다는 뭐 그렇게 만든 EL34도 있는데 조금 중역대 소리를 좀 더 잘 들리게 했다는 느낌? 그냥 제 추측으로는 이 페즈 오디오 특유의 출력 트랜스의 소리가 많이 반영이 돼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소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드라이브가 역동적일 때와 이 야금을 아주 음색을 표현할 때가 굉장히 다채로워요. 아주 일관되게 한쪽으로 쭉 가는 그런 천편일률적인 소리가 아니라 음악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모습을 들려줍니다. 바꿔 말하면 음원에 있는 소리에 그걸 끄집어내서 들려주는데 충실해져 있는 그런 소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플래시의 그 오버처를 들어보면 두둔뚠뚠뚠뚠 빠라바라바 빠라바라라 할 때
그 그루브 막 타고 가는 그 꿈틀거리는 느낌도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강렬한 느낌보다는 오히려 조금 살짝 뭐 스피커 특성도 좀 나타나긴 하지만 대구경 우퍼에 살짝 어딘가를 풀어줘서 느끼는 덜 긴장을 좀 약간 완화시킨 느낌? 그러니까 이게 공진이 생기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 너무 타이트하게 줄에 이렇게 약간 큰 줄이 움직이는 그런 베이스 그루브라고 한다면 외곽선이 너무 선명하게 딱 드러나게 이렇게 예리하게 자른 그런 두툼한 외곽선이 아니라 살짝 그라데이션을 치는 그런 경계를 둔 그런 굵은 줄이 계속 움직이는 그런 그루브, 그런 느낌을 좀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역은 상당히 매끄럽습니다. 아주 쨍한 느낌을 주는 그런 EL374도 있는데 지금 실버 루나 프레스티지의 고역은 그냥 매끄러운 상태로 굉장히 아주 우아하게 만들 정도로 매끄러운, 그러면서도 이 중역대의 천연스러운 느낌이 섞여 있는 그런 위플래시였습니다. 아주 역동적이지만 뭐 굉장히 좀 긴장을 풀어주는 느낌, 다시 얘기하지만 그런 위플래시 오버추였고요. 폴란드 제품이니까 저희 쇼팽을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어서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 2악장 그 로망스 중에 그 크리스티앙 찌머만이 그 폴란드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지휘한 그 99년 버전, 99년 녹음이 있어요. 그걸 자기가 지휘하고 연주까지 직접 한 그 실황인데 피아노 소리, 글쎄 뭐 쇼팽의 나라라는 이런 그런 건 자기적으로 굳이 이렇게 연관을 짓지 않더라도 굉장히 우아한 진머만 소리, 쇼팽 피아노 협주곡 1번 2악장의 그 뭔가 좀 저쪽 중역대에서 안 들리는 소리까지 들려오는 그런 좀 꽉 찬, 그러니까 전체를 이렇게 긴장감 있게 타이트하게 메우진 않지만 빈 곳이 없이 이렇게 화면을 다 채우는, 스피커 사이가 꽉 차 있다는 느낌을 주는 그런 쇼팽 1번 2악장의 합주가 쭉 온 다음에 그 다음에 피아노가 딱 들어올 때 원래 이 녹음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드라마틱하게 연주를 했어요. 짐머만이 좀 약간은 느슨하게 연주를 하다가도 갑자기 임팩트를 주고 하는 뭐 그런 연주인데 그런 연주 특성을 아주 잘 살렸던 것 같아요. 굉장히 다시 얘기하지만 우아하면서도 피아노 자체가 매끄럽고 아주 부드러운 이 악장 이런 거. 뭐 이 곡을 종종 얘기하지만 그 우리 한국 영화 그 암살이었죠. 거기에 그 전지현하고 하정우가 그 상하이 그 미라보 다방에서 만나잖아요. 막 겨우겨우 이렇게 감시를 피해서 와가지고 총을 이렇게 헝겊으로 뚫뚫 말아가지고 천으로 이렇게 딱 다방 안에 딱 들어왔는데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온 것처럼 사실 그 장면에 나오는 음악이었죠. 그거 쇼팽을 아는 분들만 아마 알아차렸을 그런 음악인데 사실 이 곡이 그런 지금 이 연주가 그런 어떤 안도의 느낌, 굉장히 부드럽고 마치 전투 막 이렇게 총알이 막 휘날리는, 총알이 막 저기 옆을 지나가는 그런 세상에서 갑자기 다른 세상으로 들어오는 아주 평온함, 이런 연주를 들려주는 아주 좋은 아주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주 좋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들어본 그 보컬 조지 마이클의 First Time Ever I Saw Your Face 같은 곡은 사실은 이 앰프에 가장 잘 어울리는, 제가 이렇게 들어본 곡 중에 그 곡이 제일 잘 어울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 보컬, 특히 그 끝에 떨림을 이렇게 입자를 다 드러내주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 아주 매끄럽게 하면서도 음원에 있는 그 신호들을 다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끝이 이렇게 도드라지지 않고 매끄럽게 이렇게 마감을 한 이런 느낌, 그런 조지 마이클을 들려줘서 아주 좋았어요. 굉장히 도치적이고 음의 콘트라스트가 뚜렷뚜렷한, 하지만 이렇게 뭔가 좀 인위적으로 색을 진하게 하고 옅게 하고 이런 느낌보다는 보정을 거의 안 한 채로 아까 휘플래시에서 들었던 그런 그루브처럼 되게 천연의 중역대 그런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마치 그 필름 카메라 있죠. 그 필름 카메라의 색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뭔가 좀 허여멀겋게 보이는 부분도 있고 색깔이 좀 더 진해졌으면 좋겠는데 그 상태가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눈으로 본 색깔에 가장 가까운 비비드하지 않은 천연의 색깔, 그런 조지 마이클을 들려줬던
그런 그 실버로나 프레스티지의 소리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앰프를 바꿔서 이 페즈 오디오 요 스테레오 시리즈 중에 플래그십인 리브라 300B 15W 300B 소리는 어떤지, 플래그십이죠. 그걸 또 다시 들어보고 다시 또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È passione forte che mi fa soffrire per amore. Ogni volta che io mi allontano so che noi ci apparteniamo ancora un po' di
di più. 네, 리브라는 당연하게도 좀 아까 들은 실버 루나 프레스티지하고 소리가 많이 다르죠. 5국간의 134와 3국간의 어떤 제왕이라고 보통 부르는 300B, 서로 뭐 계열도 다르지만 같은 회사에서 만든 앰프에서도 이렇게 서로 방향이 많이 다릅니다. 설정 자체가 이제 관의 특성이 가장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하지만 반대로 쪽에서 보면, 이쪽 다른 방향에서 보면 다른 회사에서 만든 134, 그다음에 다른 회사에서 만든 300B를 쓴 앰프들하고 비교하면 이제 그걸 찾아내는 게 일단 사실은 저희들이 하는 일인데, 샘튜브에서 할 일인데, 좀 특별한 게 좀 있어요. 300B의 고유 특성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다른 회사의 300B가 아닌 이 페즈 오디오의 300B, 이건 뭐가 다른지 그런 걸 좀 찾아봤습니다. 일단 300B스럽게 이 굉장히 촘촘하죠. 저희 300B를 논할 때 굉장히 입자감이 출력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좀 이런 스케일을 크게 무대를 만들어내거나 이런 경우는 뭐 스피커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런 쪽을 지향한 그런 관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무대를 크게 만들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 15W라는 출력이 좀 믿어지지 않을 만큼, 트랜지스터를 기준으로 저희는 출력 수치가 이렇게 선입관이 이렇게 머릿속에 박혀 있다 보니까 15W면 과연 소리가 날까? 뭐 이런 게 있는데, 물론 볼륨을 좀 많이 먹긴 합니다. 근데 그건 이제 스피커와 공간에 따라서 그 상관관계가 있는데, 함수관계가 있는데, 그런 저 수치를 맞춰서 적정 수치에 놓고 들어보면 300B의 소리는 15W의 출력으로도 스피커를 대단히 다이나믹하게, 그 다음에 무대 입체감은 또 굉장히 정밀하게, 그리고 트랜지스터에 없는 소리가 난다는 게 가장 일단 큽니다. 이게 일단 300B의 특성이긴 한데, 페즈 오디오의 이 토로이드부터 내려왔던 자사 특유의 이 전원 트랜스와 출력 트랜스를 쓴 이 리브라에서 들리는 소리는 대단히 하이엔드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EL34하고는 조금 추구하는 방향이 또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전부 다 관이 5국관일 때는 이런 소리가 나지만 3국관일 때는 이런 소리가 나면서도 스타일은 하나로 이어져 있는 이런 쪽이라기보다 300B는 300B대로 약간 하이엔드적인 소리를 지향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는 A클래스 앰프의 소리가 나는데, 사실 이 앰프 자체를 이렇게 살펴보면 그 리브라는 A클래스 동작을 합니다. 항상 바이어스를 걸리게 해서 만드는 그 자사 전원 트랜스와 출력 트랜스를 사용한 토로이달 트랜스를 사용한 PSA 방식, 패러렐 싱글 엔디드. 그러니까 좌우가 똑같은 걸 두 개씩이죠. 이렇게 병렬로 연결했다는 얘기죠. 서로 이렇게 맞물려서 전압을 더해가는 게 아니라 같은 전압이 걸리게 돼 있는, 그렇게 병렬로 돼 있는 싱글 엔디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더 하이엔드스럽다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좀 더 이 작은 음에서의 연결음이나 그 다음에 큰 음으로 치고 올라오는 이런 그라데이션 있죠. 큰 음을 갑자기 확 올라오는 이런 앰프들이 있는가 하면, 진공관이든 솔리드 스테이트든 그걸 단계별로 한 예를 들어서 10단계를 쭉 그 같은 구간을 똑같은 크기를 가지고 밟아오는 그런 좀 감동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뭔가 슬로우 모션처럼 쑥 올라오는, 시간은 똑같은데 그런 느낌, 그게 사실은 이런 300B를 들을 때 어떤 받는 감동 중에 저런 트랜스가 굉장히 잘 만든 회사들에서 느끼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게 가장 잘 나타났던 건 역시 제가 슈베르트를 들어봤죠. 슈베르트 미완성. 이게 특이하게도 르네 야콥스가 한 재작년쯤 저 베토벤 사이클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녹음한 이제 슈베르트까지 이제 녹음을 하기 시작했는데, 르네 야콥스의 슈베르트, 이게 B락 오케스트라, 굉장히 독특한 오케스트라인데, 이 오케스트라 정보가 제가 없어가지고 이 고악기를 이용한 이런 르네 야콥스의 연주를, 이 슈베르트 연주로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을 들어보면 특히 저 첼로 같은 저현 콘트라베이스랑 첼로가 깔리는 이런 부분들 있죠.
300B가 원래 그쪽을 잘하는 영역은 아닌데 이 EM프로 들어본 그 소리는 권위감이 좀 있어요. 뭐 두텁거나 그걸 굉장히 막 파워풀하게 끌어오르게 하지는 않는데 굉장히 소리가 선명하면서도 힘이 있는, 연주자가 이만큼을 힘을 주고 있구나, 이런 텐션이 굉장히 잘 전해지는, 그냥 바로 이렇게 저랑 하나의 끈으로 연결돼 있어서 늦추면 약간 느슨해지고 당기면은 바로 신호가 오는 그런 팽팽한 긴장감 같은 게 느껴졌어요. 슈베르트의 그 사실 미완성의 시작은 그 밑을 쭉 이렇게 베이스가 흐르고 나서 현악기가 사라라라라라라 그 고유 선율, 그 테마가 흐르는 그 두 개의 어떤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곡이잖아요. 그러다가 빰빰 빰빰 하고 빵 터지는 그런 부분인데, 큰 편성으로를 주로 듣다가 이런 편성이 크지 않거든요. 이렇게 악기가 정밀하게 표현이 되는 소편성으로 들어본 슈베르트 미완성 1악장은 300B에서 굉장한 감동이었어요. 이 뭐라 그럴까, 어떤 슈베르트적인 그런 어떤 비극적인 느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를 이렇게 입자감까지 입혀가면서 이렇게 잘 끌어와주는 느낌. 굉장히 바로 얼마 전까지 살아있던 슈베르트를 듣는 느낌이랄까, 조금 오버하면 그런 생동감이 좀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들은 이제 300B의 특성에 좀 맞게 이제 좀 들어본 건데, 아주 작은 입자들이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 그렇게 표현이 되는지 들어본, 그런 걸 들어보려고 들어본 게 그 쿤제리 신시내티 팝스 오케스트라 지휘한 그 투블라 베스 있죠? 저희 종종 들어보죠. 뜬뜬뜬뜨드든뜬든, 그거 아주 좋았어요. 그 아주 잘게 떨리면 하모닉스는 잘 안 느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뒤에 이렇게 배음처럼 깔리는. 근데 이 투블라 베스는 배음이 굉장히 많은 악기고 짧게 끊어지면서도 저기가 옥타브가 높잖아요. 근데 그 뒤로 살짝 들이우는 배음들이 계속 따라오는 느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오케스트라 총주가 탕 칠 때 이런 느낌인데, 그 앞부분만 마치 제가 이제 별이 반짝이는 것 같다고. 근데 별이 반짝여도 이렇게 보케라고 그래야 되나? 그 윤곽선이 굉장히 잘 보이는 그런 배경이 이렇게 외곽선이 선명하게 그려지는 게 아니라 뒤에까지 이렇게 배경이 여기까지 이렇게 겹쳐져 있구나, 이런 부분이 잘 보이는 그런 투블라 베스의 도입부여서 근래 들은 투블라 베스 도입부 중에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투명하고 청명한, 그 맑고 깨끗한 공기 자체가 굉장히 청소를 한번 하고 먼지를 다 빨아들이고 나서 그런 공간에서 연주를 하고 있는, 그 공간을 울리고 있는 그런 아주 얇은 관을 두드리는 소리, 이런 느낌이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300B가 가장 잘하는 그런 영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이 페즈 오디오를 아마 제일 먼저 나는 하나를 들어보고 싶을 때 뭘 들어봐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이것부터 들어보라고, 플래그십이지만 이 제품을 꼭 들어보라고 하고 싶은 게, 그런 부분들은 아마 다른 앰프에서 쉽게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좋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일 우리 흔하게 듣는 그런 곡들 중에 이제 그 크리스 보티의 이탈리아, 보첼리가 중간에 보컬로 등장하는 이 곡의 시작 부분의 트럼펫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뭔가 야금으로 연주를 하지만 끝이 떨리는 그런 느낌이 아주 정밀하게. 그게 출력이 높거나 조금 소위 야금 표현이 조금 그렇게 섬세하지 못한 그런 앰프들이나 스피커에서는 그분이 그렇게까지 들리진 않거든요. 근데 사실 그 곡은 아주 전형적인 재즈는 아니지만 트럼펫 연주만큼은 우리가 재즈 듣는 트럼펫 소리의 느낌, 그런 걸 잘 표현한 그런 연주인데, 그 앞부분이 그 아주 잔떨림, 이게 플라스틱이나 저기가 아니라 얇은 금속이 떨리고 있구나, 그래서 그 떨리는 느낌. 그럴 때 저희가 하는 말이 이제 색깔이 보일 듯하다. 이게 녹색인지 노란색인지 아예 검은색인지, 아주 이게 녹이 살짝 낀 듯한 노란색 있잖아요. 그런 금속이 떨리는 느낌, 그런 트럼펫의 그 관 느낌, 그런 게 들리는 그런 이탈리아였어요. 그리고 좀 이따가 쿵 하고 이제 보첼리가 들어오면 그것도 이렇게 공진 같은 걸 남기지 않는, 또 이 300B를 쓴 또 트랜스가 튼튼해서, 트랜스의 성능이 좋아서 견고하게 전체 틀을 잘 잡고 있는 그런 채로의 300B의 소리가
그런 보첼리 같은 낮은 그런 음색, 그렇게 저음을 쿵 또 베이스가 치고 나오면서 이렇게 같이 깔려오는 목소리를 그윽하게 아주 잘 들려줬던 것 같아요. 아주 듣기 좋은 보첼리 음색과 트럼펫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페즈 오디오의 새 제품들은 이 회사가 이제 조금 많이 알려지고 더 많이 알려지고 사용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면서 게다가 뭐 당연하게도 딜러들이 그런 요청들을 많이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이 정도 진공관 앰프를 만드는 회사들은 그런 규모 회사들은 많습니다. 단지 이제 이 회사만 만들 수 있는 특징 이런 것들이 살아나서 제품을 좀 더 그 포트폴리오를 넓히고 디자인을 좀 더 일관성 있게 갖추는 그런 작업을 굉장히 크게 한 것 같아요, 대대적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 디자인들이 다 통일이 됐고, 그리고 이렇게 자세히 보면 그 앞에 이렇게 프린팅만 한 게, 페이즈라는 로고를 프린팅만 한 게 아니라 어떤 제품들은 안에 이렇게 음각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 앞쪽에 이렇게 도드라지게 프린팅이 아니라 마치 상감처럼 거기를 다른 재질로 굉장히 아주 고급스럽게 그렇게 로고를 입힌, 그렇게 로고를 집어넣은 작업도 굉장히 공들여서 했다는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기 시작했어요. 전에 페즈는 그냥 수작업을 한 진공관의 느낌, 진공관 앰프들 종종 하는, 앞에 에나멜을 이렇게 칠하고 거기 로고 하나 어떻게든 넣은,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핸드메이드지만 뭔가 이렇게 깔끔하지 않은, 그냥 약간은 마감이 투박한 이런 느낌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굉장히 세련되져 있어요. 이렇게 얼핏 보기에도 아마 그렇다고 전에 제품을 보신 분들은 이 영상에서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미묘한 부분까지 알려드리자면, 이 앰프를 올리고 내리다 보니까 전에 제품은 그랬었는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래 서스펜션이 굉장히 신축성이 좋아요. 한 번 더 들었다 내려놓고 싶을 정도로 매끄럽게 이렇게 푹신한 느낌으로, 바꿔 말하면 굉장히 진동 차단을 굉장히 매끄럽게 하게 아래쪽 인슐레이터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얘기죠. 예, 그런 것도 굉장히 느낌이 좋게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고, 더 좋은 거는 이제 사운드적으로 나타나겠죠. 그런 인슐레이터나 이런 것들을 좋은 거 쓴 결과물은. 자, 이렇게 해서 페즈 오디오를 1년 만에 다시 들어봤어요. 저는 페즈 오디오를 이렇게 자주 들어본 건 아닌데 들어볼 때마다 느끼는 게, 진공관 앰프를 쓰는 이유와 진공관 앰프가 솔리드보다 확실한 장점이 있는 부분이 그렇게 부각되지 않으면 여전히 진공관에 대한 어떤 편견을 많은 분들이 갖고 있어서 열도 많이 나고, 잘못하면 저 터지는 거 아니야 유리 저거, 그리고 청소하다가 깨트릴 것 같고, 좀 뭔가 이렇게 좀 불편한 게 진공관이었다고 한다면, 본인이 잘하는 음악을 한 서너 곡만 들어보시잖아요. 그러면 진공관을 내가 청소 잘하고 잘 보관할 자신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 매력이 있는 게 진공관 앰프고, 페즈 오디오는 그 중에서도 가장 좀 유니크한 진공관을, 진공관 회사들 많잖아요. 예전부터 쭉 한 스타일로 만들어 온 회사들도 많고, 나라별로 진공관 회사는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 전원 트랜스와 출력 트랜스, 이 트랜스를 잘 만든 회사로서의 장점, 전류 관리를 굉장히 잘하는, 전류와 이런 그 전원에 대한 어떤 노하우가 굉장히 30년째 쌓여 있는 그런 회사가 만든 앰프, 그런 진공관 앰프의 장점도 굉장히 이 회사를 특징 짓는, 이 회사 제품을 한번 들어보고 싶게 만드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페즈 오디오 앰프를 하나 꼭 들어보시고, 이게 뭐 10W부터 4W부터 시작하죠. EA3는 4W, 10W, 35W, 45W 출력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스타일이 조금씩 다릅니다. 아까 EA34하고 저희는 300B 두 개만 들어봤는데, 여기 PCL 86도 있고, 저 EA3 같은 아주 좀 더 소출력이지만 역시 또 3W라고 상상이 안 될 만한 그런 소리가 나오는 그런 앰플도 있고, 참고로 페즈 오디오엔 솔리드 스테이트, 이 트랜지스터 쓴 앰프도 제작을 합니다. 이런 버라이어티가 생겨 있고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넓어진 페즈 오디오에 오늘 인티 앰프 7개를 같이 살펴봤고, 두 제품을 소리를 같이 들어봤습니다. 와서 한번 직접 항상 들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 영상보다 좀 더 리얼한, 또 본인이 좋아하는 잘 아는 곡을 한번 들어보시면 많은 부분을 새롭게 발견하실 겁니다.
굉장히 좋은 앰프라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